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드라마를 선전물로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미국의 평범한 가족이 한국에 방문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동양인과 관련한 좋지 않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의 애청자였던 이 가족은 한국의 드라마도 단지 선전물에 지나지 않을까 걱정했다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걱정과 우려를 아는 채 한국에 오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그들의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사연 만나보시죠. 저희 집은 매일같이 한국 음악이 울려 퍼지는 집입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저와 오빠까지 네 가족이 사는 평범하고 화목한 집인데요. 저 때문에 시작된 K-팝 열풍은 저희 가족까지 감염시키기에 이르렀어요. 한국 음악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까지 시청하게 되는 결말까지 다다랐죠. 인기 있는 미국 드라마는 그 인기를 이용해서 돈을 끝까지 뽑아먹으려고 시즌2, 시즌3로 시작해서 시즌10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원래 계획에 없던 대본이라 상당히 지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팬심으로 봐주는 그런 거죠. 결말을 보려면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미국 드라마보다 결말이 빨리 나고 새로운 드라마가 또 나오고 또 결말을 머지않아 볼 수 있는 한국 드라마에 저희 가족은 빠져들었어요. 그러다가 오빠와 아빠는 한국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습이 정말 실제의 모습인지 궁금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드라마가 보여주는 세상과 실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조금 다른 편이니까요. 한국도 아마 그런 게 있지 않겠냐며 소소한 농담거리로 대화를 주고받았죠. 저도 한국의 광팬이기는 하지만 정말 한국이 드라마와 얼마나 다른 세상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에서는 한국은 굉장히 깔끔한 곳이고 범죄의 걱정 따위는 안 하는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자 주인공이 혼자 속상해서 밤길을 걷지를 않나,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자유롭게 다니지를 않나,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종종 보여지고는 했거든요. 저희 가족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 때 한국에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한국 드라마의 광팬이기도 하고 먼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었기도 했고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던 중에 일이 터집니다. 저희 가족은 외식을 하러 식당에 갔었는데 유난히 아이들이 시끄럽게 보채고 식당을 마구 뛰어다니는 테이블이 있었어요. 그 테이블은 동양인 가족이었고 부모들은 자신들의 식사에만 집중할 뿐 남들에게 민폐가 되는 행동임을 인지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참다 못한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고 그 동양인 젊은 부부는 영어로 아버지와 말싸움을 했어요. 심지어 영어로 굉장히 무례한 말도 잘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고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이어갔어요. 오빠는 분노에 차서 그 동양인에게 손 좀 봐줘야겠다며 일어나려고 했고 아버지는 저런 아나무인의 사람들은 건드는 게 손해라며 오히려 오빠를 말렸죠. 한마디 해주려다가 욕을 몇 배로 되돌려 맞은 아버지는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셨고 오빠는 씩씩대며 식사 자리를 망쳤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나와서 그 동양인들에게 나가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식당의 모든 사람들은 그 동양인들 때문에 불편해서 그날의 저녁 식사를 망쳤을 것이 분명해요. 아나무인의 끝판왕이던 그 사람들은 저희 가족에게 동양인의 나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죠. 저희는 백인들이 대부분의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는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고 동양인을 마주칠 기회는 많지 않아요. 편견이 생기기에 너무나 충분한 경험이었죠. 게다가 그 사람들이 영어를 썼기 때문에 어디 출신인지는 몰랐지만 한국의 광팬인 저희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까지 끝냈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국에 막상 갔는데 저렇게 아나무인의 사람들이 많으면 여행이 결코 즐겁지 않을 것이 분명하니까 말이죠. 걱정을 아는 채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아나무인의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부딪히지 말고 피하자는 말들을 하면서 저희 가족은 한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비행기 도착 시간이 해질녘이었고 저희 가족은 서울의 숙소로 찾아 들어갈 때는 어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마치 지역 카니발 축제를 열었을 때처럼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드라마에서 보던 한국의 밤거리를 실제로 마주하니 너무나 신기했고 여자 혼자 당당하게 밤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도 목격했습니다. 조금 어두운 곳에서도 그녀들은 거침이 없었고 두려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당당함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부터 겁먹었던 아나무인의 사람이 있으면 조심하자는 생각은 싹 잊어버렸고 한국의 화려한 밤거리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대한 여행을 처음 계획했었을 때 설레었던 것처럼 똑같이 기대감에 가슴이 콩닥콩닥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부모님은 방에서 쉬시고 저와 오빠는 밖에 나가보기로 했어요. 밤거리를 신나게 걷다가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 한 구석에 쓰레기가 아주 가지런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반면에 길거리는 쓰레기 없이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길을 걸으며 쓰레기통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결국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지 못해서 궁여지책으로 쓰레기를 한 군데 모아두고 길 모퉁이의 한 구석을 쓰레기통으로 삼는 듯했죠.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지저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오빠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쓰레기는 대체 누가 치우는 거야?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궁금해했지만 한국에 처음 온 날 그 답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밤거리 산책이 끝나고 잠이 들었습니다. 시차 적응이 덜 되어서 오히려 잠을 설치고 한국 시간으로 이른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다 자고 있는데 혼자 조용히 숨죽여 있기는 답답해서 다시 주변을 둘러보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곳으로 향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그 쓰레기 더미는 싹 사라지고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재빨리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며 쓰레기의 행방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길거리는 깨끗하고 그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들은 싹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렇게 길거리를 더 산책하고 있는데 형광색 조끼를 입은 한국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부근에서 청소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새벽 이른 시간에 나와서 그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는 듯 했죠. 미국의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매일같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주기적으로 다니기는 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잘 두어야 가져가지 저런 식으로 막 버려둔 쓰레기는 가져가지 않아요. 버려진 쓰레기를 매일같이 치울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마을의 길거리를 정비하는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미국의 골목골목은 매우 지저분한 편이에요. 쓰레기들로 인해서 눈살이 찌푸려지죠. 하지만 한국은 누군가 쓰레기를 치우고 길거리 미관을 정비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깨끗한 길거리가 유지될 리 없잖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도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아둔 쓰레기로 가득 찰 것이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한국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그 쓰레기를 모두 치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가지런히 놓여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미국 같으면 아주 난장판에 쓰레기에서 물도 흘러나오고 주변에만 가봐도 악취가 진동했을 텐데 여기 한국에서는 먹고 남은 플라스틱 컵도 그냥 집어던지는 게 아니라 세워뒀고요. 쓰레기를 버릴 때에도 작은 질서나 규칙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매우 좁아서 사람들이 통행하는 통로를 침범하지도 않았고요. 뭔가 쓰레기가 버려진 구역이지만 깔끔했다고 할까요? 인상적인 경험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새벽 시간에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한국을 여행하며 늘 깨끗한 길을 마주할 수 있었고 길에 노숙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이 버려놓은 오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길에서 대마초 냄새가 풍겨오지도 않았고요. 첫날부터 한국의 길거리에 대한 인상을 깊게 받아서 저희는 여행과 동시에 한국의 길거리가 드라마에서처럼 잘 정돈되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놀란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며 서울을 돌아다녔는데 과거 저희 가족이 뉴욕에서 겪었던 불쾌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뉴욕의 지하철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껄렁하게 다니는 갱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눈도 마주치면 안 되고 그들과 말도 섞으면 안 되는 분위기죠. 게다가 냄새가 어찌나 심한지 여름철에 멋모르고 지하철에 들어갔다가 고약한 냄새에 헛구역질을 하느라 바로 뛰쳐나온 적도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지하철만의 기름 냄새랄까? 그런 게 있는데 미국의 지하철에서 풍기는 오물 냄새보다 5000배 더 편하고 한국의 지하철은 어찌나 쾌적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아버지와 오빠는 지하철에 화장실에 노숙자가 없다며 게다가 쓰고 버린 주사기도 없다며 아주 신기했습니다. 저 또한 지하철 여자 화장실을 이용해봤는데 구걸하고 있는 노숙자를 찾아볼 수 없었죠. 게다가 화장실에서는 좋은 냄새까지 나는데 이게 과연 화장실에서 날 수 있는 냄새인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저분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가 풍겼으며 심지어 그게 화장실이어도 방향제 설치를 통해서 쾌적한 냄새가 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한국에 어디를 가봐도 음침하고 음산하고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족은 한국에 오기 전 두려움을 안기게 했던 아나무인 동양인 가족들의 존재를 잊어버린 지도 오래되었죠. 그리고 식당에서 아이를 데리고 식사를 하는 가족 단위 손님들은 어딜 가나 존재했고 아이들이 있는 테이블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사람들도 아이들이 뭘 하던지 방치해놓고 자기들 식사하는 데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어딘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저희가 다녔던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의 드라마에서 보여주었던 정갈한 식당, 정갈한 카페, 에티켓 있는 손님들만 저희 눈에 보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의 드라마에서 과장하며 보여준 장면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촬영팀이 촬영 장소를 미리 점령해서 깨끗하게 세팅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저희 가족은 서울을 구경하다가 실제로 한국의 드라마 촬영팀을 만나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큰 장비들이 하나씩 나타나더니 드라마를 촬영하는 현장이었죠. 저희는 많은 한국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 장면을 구경했어요. 저희는 일정이 있어서 배우들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떠야 했지만 스태프들이 미리 나와서 주변을 정돈한다던가 없던 것을 설치한다던가 하는 인위적인 설정이 없었던 것만큼은 분명했죠. 저는 미국에서도 드라마 촬영하는 현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소품으로 어찌나 많은 물건들을 가져와서 세팅하던지 모든 것이 다 인위적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드라마는 다 거짓말이구나 싶었는데 한국의 드라마는 한국의 길거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거짓말에 속은 게 아니라 실제 한국 거리를 보면서 화면 속으로 이미 한국 여행을 했던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의 많은 곳을 둘러봤고 추억 속에는 깔끔한 한국의 모습만 남았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돌아오고 한참 뒤 정말 우연하게 미국의 쇼핑몰 푸드코트에서 예전에 아버지와 말다툼했던 동양인 가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시나 아이들이 뛰어다니던지 말던지 방치해둔 채 본인들의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더군요. 아버지는 그들을 보시며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인들은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됐고요.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에서 식사를 했고 역시나 그 푸드코트에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소란을 멀리서 지켜보며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한국을 순전히 즐기지 못했다는 것에 아쉽다는 감정을 말하며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 다녀온 뒤 아나무인의 동양인을 만나면 일단 한국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버렸네요. 그만큼 한국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을 다녀와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